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태 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 넘버즈 163호인데요. 오늘 넘버즈는 마약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수리남이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화두가 되는 이제 그런 계기도 또한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마약을 했다가 검거되는 일이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어서 오늘은 그 마약 문제를 좀 넘버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마약이 심각하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마약 남용 인구의 숫자를 보면 2010년도에는 2억 2,6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9년도 한 9년 정도 지난 2019년도에는 2억 7,500만 명으로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더 많이 중독된 건 마약 중독 인구입니다. 2010년도에 마약 중독 인구가 2,700만 명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약 3,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33%였습니다. 마약 남용 인구가 22%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에 중독 인구는 33%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고 그 빈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마약 중독 인구가 33%나 증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마약범 숫자를 보면 2010년도에는 9,732명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16,153명으로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마약이 많이 증가했다. 마약을 하는 사람 숫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난 거는 뭐 여러 가지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 이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마약을 거래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마약을 거래하는 수단을 보면 옛날에는 얼굴을 보고 거래했다고 그런다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 구매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마약을 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마약의 문제점은 단지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의 연령층이 좀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마약을 하는 주 계층이 연령층이 40대가 아니라 20대로 변했습니다. 2011년도에 국내 마약범 가운데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에는 31%로 무려 4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반면에 2011년도에는 40대가 37%로 제일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는 17%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20대가 마약을 하는 주 연령대가 되는 겁니다. 마약은 한 번 하면 되게 끊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마약을 하게 되면 평생을 마약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인 분포를 보면 무직이 34%로 제일 많습니다. 무직이 되게 되면 직업이 없으면 생활이 무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짜릿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고 그것이 이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약은 그런 어떤 말초적인 쾌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쾌락을 이제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무직자들입니다. 근데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 노동, 학생, 농업, 서비스, 공업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전 계층으로, 전 직업층으로 다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에서 그 마약범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중독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혹, 호기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마약을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유혹이나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하지만 한두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독이 돼서 마약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결국 이제 안 하게 하려면 중독이 안 되게 돼야 되는데, 이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그 특정 말초적인 쾌락의 중독을 추구하고 그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육체적이고 물질에서 주는 이제 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 학파를 보면 그 정신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도 있었습니다만, 뭐 현대는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물질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스라든지 마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조금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희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은 잠시뿐의 쾌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 좀 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쾌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마약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로지 순간의 쾌락, 찰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 오히려 영원한 가치 속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쾌락을, 그 기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약의 유혹이 우리한테 와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고 마약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63호 설명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